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그리고 서버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예기치 못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오류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만약에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중단을 막으려는 그런 방법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그리고 서버 클러스터링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보자고요.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한다? 이중으로 그렇게 만들더라. 그래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이제 중단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물리적 손상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서 관리하는 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제 하나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같은 상태로 그렇게 유지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했다가 이쪽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쪽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둘 다 이중화시켜서 사용하다가 만약에 한쪽 서버에 이제 물리적으로 손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쪽에도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빨리빨리 복구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를 우리가 수행하면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복제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행하는 그 작업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중화 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산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도 우리가 줄일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를 이용하게 되면 손쉽게 우리가 백업 서버를 운영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는 뭐다?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복제해서 관리하더라. 왜?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중단이 일어날까봐. 아니면 물리적으로 이제 손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를 하더라. 이 개념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분류 좀 보자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중화해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사용자들에 의해서 이제 변경되는 데이터도 있겠죠. 그 변경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전달이 되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지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라는 이 기법은 만약에 우리 트랜잭션 수행하다가 변경된 데이터가 만약에 발생을 해요. 발생하게 되면 이중화된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전달을 해서 변경 내용이 즉시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는 기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레이지라는 이 기법은 트랜잭션 수행이 만약에 종료가 됐어요. 종료되게 되면 이제 변경된 그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새로운 트랜잭션에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해서 각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데이터베이스마다 새로운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되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레이지 기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적용시키냐 아니면 새로운 트랜잭션을 작성해서 전달을 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기법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를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두 개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 개가 있든지 하겠죠. 그때 이제 구성하는 방법이요. 구성하는 방법에는 활동 대기 방법이 있고요. 활동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활동 대기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는 활동을 시키고요. 하나는 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활동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에 활성 요 데이터베이스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을 해요. 장애 발생하게 되면 대기하고 있던 그 데이터베이스 있죠? 그게 이제 자동으로 모든 서비스를 대신 수행하게 해주는 게 활동 대기요. 활동 대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는 이제 구성하는 방법이 쉬워요. 쉬워서 많은 기업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 우리 활동 대기 방법이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은 뭘 얘기하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도 이제 활동을 하게 얘도 이제 활동하게 둘 다 활동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대가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가 만약에 둘 중에 한쪽에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서비스를 전부 다 제공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활동 방법이요. 얘는 이제 두 곳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다 이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율은 높아요. 높지만 구성하는 방법이 됐든 설정하는 방법이 활동되기보다는 복잡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이요. 클러스터링 그러면 얘는 이제 두 대 이상의 서버를 마치 하나의 서버처럼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클러스터링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 네이버다, 다음이다, 구글이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이 전부 다 클러스터링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그런 서버들은 한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 있다고요. 그런 여러 대를 하나의 서버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클러스터링 그렇게 이제 부른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서버 이중화 그리고 공유 스토리지 얘를 이제 사용해서 서버에 고가용성을 이제 제공해 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고가용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가용성이라는 말이 시스템에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운영되는 그런 능력을 보고 우리가 가용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고자가 이제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가용성이라는 거는 시스템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그런 성질, 그런 의미를 가진 용어가 우리 고가용성이요. 그래서 서버가 여러 대 있으니까 이제 한 대가 고장이 나도 다른 서버들이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해주겠죠. 이런 클러스터링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가용성 클러스터링 얘가 있고요. 병렬 처리 클러스터링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가용성 클러스터링 그러면 얘는 이제 하나의 서버에서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서버가 처리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고가용성 클러스터링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가 이제 고가용성 클러스터링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처리 클러스터링 그러면 얘는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한대요? 병렬로 한대요. 병렬로. 그래서 전체적인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작업을 여러 개 서버에서 분산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가용성 클러스터링이 뭔지 병렬 처리 클러스터링이 뭔지 구분할 수 있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RTO가 있고 그 다음에 RPO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RTO라는 거는 우리말로 목표 복구 시간이요. 복구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RPO다라고 하게 되면 RPO는 목표 복구 시점이요. 복구 시점을 보고 우리가 RPO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목표 복구 시간이라는 거는 장애 발생 후에 6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다. 해서 장애가 생겨서 이제 업무가 중단된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복구돼서 이제 가동될 때까지 그 소요 시간을 의미하는 게 RTO요. 그 다음에 RPO다라고 하게 되면 RPO라는 거는 데이터를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보고 우리가 RPO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사용하다가 이제 장애가 발생했어요. 근데 내가 장애 발생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내가 백업시켜둔 그 복원 지점이 있거든요. 그 복원 시점으로 복구가 가능하다. 그걸 보고 우리가 목표 복구 시점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RTO가 뭘 의미하는지, RPO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얘네들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런 말들을 이제 길게 쭉 늘어서 쭉 이제 설명해 두고 이게 의미하는 용어가 뭐냐?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길게 쭉쭉 늘려서 설명을 쭉 해주고 이게 뭐에 관한 설명이냐?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랑 그 다음에 이제 서버 클러스터링 얘네가 이제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징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잘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